전기요금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집 전기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부터 그 전기를 쓰는 수많은 기업까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이 문제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기요금 쇼크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도대체 전기요금 이거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 해법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한국의 전기요금 쇼크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위기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딱 두 개의 숫자만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21조 8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기를 책임지는 한국전력, 한전의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딱 9개월 동안의 영업 손실입니다. 21조 8천억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공급자인 한전이 이렇다면 전기를 쓰는 쪽은 어떨까요? 바로 이 숫자 79%가 답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거의 8곳이 전기요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파는 쪽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고 사는 쪽도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뭐 양쪽 모두에게 손해인 완전히 잘못된 상황인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사실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 개통한계 가격, 영어로는 SMP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전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들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발전소들을 발전 단가가 싼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웁니다. 원자력처럼 싼 게 맨 아래 있고 LNG 발전처럼 비싼 게 맨 위에 있죠. 그날 필요한 전기량에 맞춰서 싼 발전소부터 차례대로 돌리다가 이만큼 전기가 더 필요하네 싶을 때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발전소, 바로 그 제일 비싼 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그 시간의 전기 도매 가격, 즉 SMP가 되는 겁니다. 저기 빨간 선 보이시죠? 저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비싼 발전소가 가격 기준이 되니까 그보다 싸게 전기를 만든 다른 발전소들도 전부 똑같은 비싼 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발전소들은 좋죠. 근데 한전은 어떨까요? 이렇게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는 정부가 통제하는 소매 가격, 즉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으로는 싸게 팔아야 합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한전 적자의 핵심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걸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순 없겠죠. 결국 이 부담은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에게 말이죠.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네, 바로 산업용입니다. 무려 53.7%예요. 상업용까지 합치면 7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문제는 사실상 기업들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요금 인상 추이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42% 올랐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요금은 무려 227%가 올랐습니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요금 인상의 부담이 거의 다 산업계로 쏠렸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어떨까요?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가 투자를 줄이거나 사람을 덜 뽑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걸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5곳 중 1곳이나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총체적 난국 해결할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다행히 여러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이참에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자는 거죠. 지금처럼 가장 비싼 발전소가 가격을 다 정하는 SMP 제도로 손봐서 발전사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인데요.
일단 지금 제도 안에서 기업들이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일종의 전기요금 컨설팅 같은 거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무작정 전기를 아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언제, 어떻게 전기를 많이 쓰는지 패턴을 분석하고 복잡한 요금제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계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전기요금을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런 각자 도생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기업의 74%, 그러니까 4곳 중 3곳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는 미래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과연 지금의 이 위태로운 전력 시스템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미래의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의 이 전기요금 위기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에 대비하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